이제 10장의 두 번째 파트 함수의 매개변수 활용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459에서 460페이지 사이에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봤기 때문에 소스를 먼저 내놨어요. add라는 함수가 있죠. main은 메인 함수이고 add는 사용자가 이름 지어서 만든 함수예요. 그럼 이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죠. 함수 이름, 반환 타입. 그럼 반환 타입이라는 것은 이 함수 내부에 있는 리턴문하고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함수 다음에는 둥근 가로로 열고 닫고 그 안에다 형식 매개 변수들을 늘어놓고 이 형식 매개 변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이름으로서 이 함수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 정의부에 있는 것이 형식 매개 변수,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로 값을 전달한다 라는 뜻으로 실매개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개가 매치되는 방법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 순서가 일치하도록 호출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봅시다. 이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고 매개 변수 전달에 있어서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460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교재에 굵은 글씨로 형식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전역 변수 아니고 지역 변수라는 얘기죠. 맞아요. 여기 이 함수 정의가 있는데 이 함수 매개 변수는 어디에 지역 변수냐면 이 중괄호 안쪽에 선언된 지역 변수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그럼 즉 이 함수 바깥에서는 A나 B를 볼 수 없는 거죠. 이 블럭 안에서만 A와 B를 볼 수 있고 이 형식 매개 변수는 또한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잘 그 교재에 지금 방금 본 그 부분에다가 필기해 놓으세요. 호출되는 시점에 값을 초기화하는 지역 변수입니다. 잘 쓰셨죠? 예. 호출되는 시점에 값이 초기화되는 지역 변수예요. A나 B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자격 요건이나 활용 방법이 다 같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언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460페이지에 위쪽에 블럭이 두 개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파란 동그라미 거기 굵은 글씨가 있죠.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call by value라고 의 함수에서 일반 매개 변수의 값을 수정하더라도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의 실매개 변수의 값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펜으로 좀 바꾸고 예, 지금 메인이 애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스택의 모양을 그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렇게 그리지만 여러분들도 하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스택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인 함수의 스택을 제가 네모로 그려봤어요.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를 지금 메인 함수 안에는 지역 변수가 없죠. 지역 변수가 뭐 이렇게 있었다면 제가 이 지역 변수를 여기다가 그렸을 건데 지역 변수가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메인 함수가 다 끝나기 전에 다 끝난다면 이 스택은 날아가 버릴 텐데 다 끝나기 전에 서브 함수인 add를 부릅니다. 그럼 add 영역이 스택에 이렇게 쌓여요. 스택이라는 걸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스택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쌓였다가 그 다음에 없어질 때는 맨 위에 쌓인 것부터 차례대로 없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료구조 뒷부분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스택 형태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 위에 add 함수의 스택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네모칸 안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 add 함수 내부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들이 늘어서 있을 거예요. 여기 지역 변수가 있죠. result라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add는 지역 변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죠. 두 개.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a하고 b는 호출되는 시점에, 즉 호출돼서 이 스택에 add라는 영역이 딱 생기는 시점에 호출 문장에서 초기화해주는 지역 변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호출되는 시점에 이렇게 위에 딱 얹히면서 A, B 자리가 확보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3하고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메인 함수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인테저 i는 3, j는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dd 3,4라고 호출하지 않고 어떻게 호출했냐 하면 add i, j 이렇게 호출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리절트에다가도 a 플러스 b를 넣었지만 어디에도 넣었냐 하면 a에다가도 a 플러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스를 여기저기 바꿔봤어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 메인 함수에 이제 지역 변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봅시다. i가 있고 j가 있고 두 개의 지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 각각이 값을 받았죠. 값을 받았어요. 여기서 받았고, 그 다음에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당시의 i, j 값을 주기 때문에 3 받고 4 받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add 함수가 수행되면서 리절트에다가 7 넣고 a에다가 7을 넣었죠. 리절트에 7을 넣고 a에다가 7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 얘기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a라는 것이 add라는 함수의 a라는 것이, 펜을 잠깐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a는 처음에 호출될 때 i의 값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만 처음에 값을 이쪽으로 복사한 거 이외에는 메인 함수의 i와 add 함수의 a 사이에 연결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 안에서 a를 3에서 7로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i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add 함수에서 이렇게 return 해가지고 add 함수가 끝나죠. 끝나게 되면 스택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반환과 동시에. 그럼 이쪽으로 add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 return 문이니까 이쪽으로 되돌아오겠죠. 그럼 되돌아온 상황에서는 딱 요 메인 함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result라는 값을 add 함수의 반환값으로서 밖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add라는 함수 안에서 뭐 a가 7로 바뀌었건 b가 무슨 다른 결과를 받았건 간에 바깥에서 add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의 add 함수 호출부로서는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call by value가 뭔지 봅시다. 다 설명을 했지만 call by value는 뭐에 대치되는 얘기냐 하면 call by reference하고 대치되는 얘기예요. 즉 call by reference가 아니고 call by value다 이런 얘기예요. call by reference라는 거는 두 곳이 이쪽 여기 3을 담고 있는 메모리 영역과 A에서 받는 영역이 서로 각각의 영역이 아니라 같은 영역을 공유할 때 그것을 call by reference라고 해요. 그런데 call by value는 같은 영역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따로 잡아놔요. i의 자리 따로, a의 자리 따로 잡아놓고 그냥 값을 복사만 한번 해줍니다. 호출하는 시점에 여기 있는 값을 이쪽으로 복사만 한번 해줘요. 그게 끝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로는. 그래서 call by value일 때 주의할 점은 add 함수 안에서 바깥으로부터 전달받은 값을 어떻게 고치건 간에 바깥, 즉 메인 함수 입장이에요. 바깥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call by value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예제가 나왔어요. 실습 예제 10-2인데 이것을 먼저 같이 훑어보면서 이런저런 의미들을 한번 짚어본 다음에 각자 타이핑해서 실험해 봅시다. 먼저 함수의 3요소인 정의와 선언과 호출 부분을 각각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함수 정의는? 그리고 몇 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나요? 함수 정의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4개의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함수 선언부는 여기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선언부이고, 그럼 함수 호출부는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다 해놨어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부가 1개, 2개, 3개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는 지금 호출해 주는 애가 없죠. 호출해 주는 곳이 없으면 이 함수는 있으나 마나한 코드입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빼는 게 맞아요. 필요 없는 코드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 간단한 함수니까 눈으로 슬쩍 읽어보는 것으로 이 각각 함수들의 기능을 각자의 교재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add2가 하는 건 뭡니까? 쓸 때는 정확하게 쓰세요. 하는 일을 그냥 덧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정수 2개를 입력받아 두 수의 합을 반환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find max2는 정수 2개를 입력받아 더 큰 수를 반환이죠. 다음에 print min은 더 작은 수를 골랐네요. 그래서 min에다 넣어서 그게 더 작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2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이거는 반환이 아니라 더 작은 수를 출력. 이게 이 함수의 하는 일입니다. 각자 잘 정리를 해보셨죠? 제가 이 지금 함수 3개 하는 거를 3개의 역할은 각자 생각해 보고서는 정리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 함수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마다 잠시 멈추고 혼자 대답해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함수 선언부가 있죠. 이 소스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함수 선언 이 세 문장은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메인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함수들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보다 위쪽에 함수 선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함수의 반환값을 사용하는 예제를 봅시다. find max2라는 함수는 지금 반환값이 있죠. void가 아니에요. 반환값이 있는데 그 반환값을 다른 변수에다 받아놓고 사용하는 예를 하나 보여줬어요. 또 하나는 add2는 반환값이 있죠. 반환값이 있는데 이 반환값을 변수에다 담아놨나요?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받음과 동시에 사라지게 한 문장 안에서 처리했는데 받아서 바로 %d라는 변환 문자에 들어가게만 하고 어떤 변수에도 저장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반환값을 사용하는 2가지 예예요. 구분이 가시죠? 특히 2번과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구문을 만들 수 있게 잘 봐두세요. 그리고 print min이라는 것은 반환값이 없어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건 컴파일 오류예요. 그래서 함수에 반환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결과값을 다른 메뉴로 다른 변수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잘 생각을 정리하신 후에 영상을 멈춰놓고 이 예제를 타이핑해서 실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군데군데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세요.
다음은 463페이지 배열을 함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함수 매개 변수로 왜 꼭 배열을 쓰고 싶을까요? 배열을 쓸 경우에 약간 우리 생각하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기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배열이 아니라 하나씩, 변수 하나씩 넘긴다면, 예를 들면 학생 3명의 점수를 함수로 전달하면 그 함수 안에서 총점을 계산해서 반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3명일 때는 매개변수 3개 전달하는 게 별일이 아니죠. 학생 수가 300명이라 그러면 전달하기가 난감하겠죠. 그런데 내가 함수로 넣을 수 있는 것이 개별의 정수가 아니라 정수 배열이라면 그 배열 안에 300개가 들어있건 3000개가 들어있건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배열 이름 하나만으로. 그러면 그러한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득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건 이 첫 번째 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한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콜 바이 밸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무엇이냐면 배열을 전달한다는 건 배열 이름을 주는 거죠. 배열 이름을 읽으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배열 이름을 읽으면,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배열 이름을 읽으면 주소가 나온다고 했죠. 그 배열이 있는 곳의 주소. 그렇다라는 건 좀 전에 제가 그림 그렸을 때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3칸짜리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의 이름이 A예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를 부릅니다. 서브 함수를 부르고 서브에다가 이 A를 인자로 매개 변수로 줘요. PA라고 인자를 줘서 거기다가 이 A 값을 넣으면 A라고 읽어내면 그거는 어디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대한 번지수가 나오죠. 그럼 PA는 포인터로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냐? 콜바이 밸류의 한계가 뭐였나요? 콜바이 밸류의 한계가 인자를 전달할 때 각각 메모리를 잡아놓고 이쪽에 있는 메모리 값을 저쪽의 메모리로 복사 한번 해놓고 서로 각자 노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서버 안에서 처리된 값이 메인으로 다시 되전달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서버 안에서 이 PA라는 포인터 값을 이용해서 PA의 첫 번째 원소에다가 뭐 5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의미죠. 왜 큰 의미냐 하면 지금 서브라는 함수 안에서 작업한 것이 결과가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에 쓰여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 대단한 거죠? 콜바이 밸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면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콜바이 밸류로 인해서 제약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포인터를 전달함으로써,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서브 함수로 전달함으로써 이 호출하는 함수, 여기서는 메인 함수죠. 호출하는 함수 쪽에 있는 지역 변수에다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뭐 300개 정도 이렇게 많은 수의 원소를 가진 배열을 딱 넘기면 그 배열 전체 300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도 있어요.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알아봅시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서브 함수로 넘기려고 해요. 그냥 주고받는 예만 하는 거니까 그냥 서브라고 합시다. 서브 함수로 인자로 ARR을 줬어요. 그리고
함수 원형 선언 안 하려고 그냥 위에다가 선언합니다. 서브 함수에다가 포인터로 넘어온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ptr, 지금 ptr에다가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ARR을 하나만 넘겼는데 여기서는 인자를 2개 받고 있죠. ARR과 ARR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2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배열만 넘기면 안 되고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같이 넘겨야 하는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넘겼어요. 서브 안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처리를 하는가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자를 주고받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이 안에서 무슨 처리하는지는 생략하고 여기서 printf로 size of ARR를 한번 출력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size of PTR을 출력하면 무슨 수가 나올까요? 아이고 급하니까 막 네. 여기서는 무슨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는 무슨 숫자가 나올지 먼저 예측해 봅시다. 인테저 값 3개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주느라고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얘도 12가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도 타이핑해서 해보세요. 컨트롤 F5 해봅니다. 줄바꿈을 안 해서 이상하게 나와요. 줄바꿈. 다시 컨트롤 F5. 예. ARR의 사이즈는 10인데 PTR의 사이즈는 4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배열의 주소를 배열의 이름을 전달을 하면 이 안에서 그것을 받은 PTR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건 아니면 이렇게 받건 아니면 이렇게 받건 어떻게 받건 간에 이거는 그냥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마치 12바이트가 나올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놔도 여기서 사이즈 오브 한 결과는 4가 나왔었죠. 그것은 즉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 여기서 이 3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계산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 오브 ARR 나누기 사이즈 오브 ARR의 제로 이렇게 해서 ARR의 원소의 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러한 식을 여기에서 PTR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PTR을 배열을 받았는데 그 배열의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는 배열만 딸랑 받아서는 포인터 값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배열을 넘길 때는 원소의 수를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재에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쓰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은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는 실제로 얘가 이런 형태로 바뀌는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눈속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런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 원소가 3개짜리인 배열만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뭐하러 그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를 제한을 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카운트에다 10을 넘기면 10개짜리 배열을 처리할 거고 카운트에 3을 넘기면 3개짜리 배열을 처리할 건데 구태여 이 뒤에다가 얘가 실제로 3개짜리 배열이 오는 것도 아닌데 3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적으셨죠? 뭐하고 뭐였는지. 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열을 이쪽으로 넘길 때는 이 형태로 쓰시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서브에서 하는 일을 모든 원소를 출력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원소를 출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원소를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PTR의 i번째 원소라고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TR의 i번째 원소.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PTR을 포인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PTR을 배열처럼 배열 인덱스 연산자를 써서 i번째 원소를 꺼낸 것이죠. 이거 말고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니까 스타가 있어가지고 조금, 네, 여러 줄을 한꺼번에 써봅시다. 자, 이거 말고는 i번째 원소를 포인터 연산으로 꺼낼 때는 PTR에다가 i를 더해서 PTR에 i를 더해도 그거 자체도 아직 인테저 포인터 상태죠. 그거를 간접 참조하면은 i번째 원소가 나오겠죠.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PTR이 지금,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PTR이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과는 달리 한 곳만 가리키라는 법이 없어요. 인테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ARR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엔 한 바퀴 돌면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뿔뿔을 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고, 다음에 세 번째 바퀴 왔을 때는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하고 그 원소를 간접 참조해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PTR을 쭉 이렇게 원소들을 스캔하면서 옮겨가면서 출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일단 세 번째 방법으로 컨트롤 F5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지금 여기에서 소개한 방법들 다 눈여겨보시고 실험해보시고 잘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